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신임 당대표와의 만남도 있었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왜 거기에 당권 경쟁자였던 박찬대 의원을 함께 초청했는가? 2번, 근데 왜 비공개로 하였는가? 두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뭔가 취재된 게 있을 것 같아요. 기자님. 일단 박찬대 의원을 지지했던 뭐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일단은 질 줄 알았다.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선거 중간에 많이 했어요. 우리 후보가 좀 착해.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뭔가 이슈 파이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웠다라는 건데, 박찬대 의원이 상실감이 굉장히 컸다라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면 생각보다 이제 격차가 많이 나서.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얘기를 했던 거는 그 전에도 두 사람의 손을 같이 잡았고 선거 중간에도 그러면서 원팀을 지금 강조했는데, 박찬대 의원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조금 전체적으로 의기소침하다 보니 박찬대 의원을 포함해서 같이 만나는 걸로 조금 더 원팀을 강조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약간 정청래 대표 입장에선 김 빠질 수 있잖아요. 왜 날 뭐 대표도 아닌 사람을. 네, 그렇게 충분히 느낄 수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견제하는 거냐? 일각에서는 계속 이제 그 명심은 박찬대에게 있었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뭐 그 명심이 없다라는 거를 드러내는 거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정청래 대표는 제가 이거 얘기 들었는데 굉장히 쿨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굉장히. 왜냐면 어차피 이겼는데 뭐 본인은 네. 쿨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만찬의 형식이 국민들한테 읽혀지는 거는 그렇게 쿨하게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12일 날 만찬할 때 뭐 강훈식 비서실장하고 낙선자인 박찬대 전 원내대표랑 같이 참석을 했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같지 않으세요? 작년 7월 23일 날 전당대회 끝나고 국민의힘 그 다음 날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당선자하고 그 만찬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최고위원 낙선자들, 대표 경선에 떨어진 분들까지 다 불러서 저녁을 했어요. 한동훈 대표한테 건배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동훈 대표를 단독으로 스포트라이트 받는 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12일 날 만찬도 정청래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부담스러웠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가장 큰 리스크 또 최대의 적은 국민의힘이 아니에요. 정청래 대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미애 법사위원장 이런 분들 잘 관찰해 보시면은 이재명 대통령 머리 꽤나 아플 겁니다. 저는 정청래 그 당대표나 박찬대 전 원내대표나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큰아들 작은아들 같을 거예요. 둘 다 깨물으면 다 아픈 손가락이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봤는데 지난 1기원 당대표 시절에 수석 최고위원을 정청래 의원이 하면서 굉장히 그 소위 이재명 대통령 지킴이 역할을 확실하게 했죠.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후에 원내대표 맡으면서 탄핵과 대선 상황이란 걸 잘 이끌어왔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 두 사람을 같이 불렀고, 그리고 어쨌든 오해가 생겼잖아요. 마치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이 박찬대 그 후보한테 있고 정청래 의원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알려졌기 때문에 이것을 무마하고 해소해야 될 책임도 대통령한테 생겼던 거죠.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두 사람을 같이 불러서 두 사람의 관계를 풀어주고 아마 본인도 균형 있게 당정 관계 풀어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 뭐 정청래나 박찬대가 뭐 큰아들 작은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모르겠어요? 이번 전대 과정에서 명심 어심 논란이 있었는데 명심 후보가 아니라 어심 후보가 이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벌써부터 명청 교책이다.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넘어가는 중이다. 근데 여기 조나라가 이름 잘 지어. 근데 여기 조나라가 좀 끼어들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청래한테 무게가 실리는 게 부담스럽죠. 말 자체가 나오는 게 국정이 부담스러워. 임기 취임한 지 몇 달이나 됐다고. 이런 게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10일 날 만찬도 정청래 대표하고 단독으로 통화 많이 하실 거예요. 하지만 정치적으로 비춰지는 자리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박찬대 대표까지 배석시키는 자리를 택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그 균형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그 의원들 대다수가 박찬대 후보를 지지한 반면에 온라인 당원들 대다수는 또 정청래 대표를 지지했단 말이죠.
거기서 나타나는 그 균열 이걸 갖다 한번 봉합할 필요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균열이 일어나려면은 그게 좀 시간이 걸려요. 대통령은 지금 당정일체론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 정청래 대표는 역할 분담론을 얘기해서 굳은 일은 내가 하겠다, 우리가 하겠다. 대통령은 국정에 전념하시라 이런 건데 당에서 그런 일들을 해주는 게 오히려 지금은 대통령한테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예측하건대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은 이 균열이 조금 생기기 시작할 거다. 왜냐면은 지금 당원 주권 강화를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 당대표 때 얘기를 했는데 정청래 대표는 더 세게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게 뭐 누구로 됐든 뭐 김어준이 됐든 누가 됐든 그 강성 유튜버들의 영향권 아래 조금 더 이 후보자들이 영향이 있으면은 진짜 명심이 아닌 후보들이 더 많이 뽑히게 될 가능성들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미묘한 긴장 관계가 아마 내년 한 3월 뭐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당분간은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립이 세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본인의 의지나 욕심, 정치적 욕심을 드러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방선거 앞두면 자기가 이제 공천을 주도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정치적 의지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정청래 대표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두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당직 인사에서는 충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 전략기획위원장, 유동수 뭐 정책위 부의장 뭐 이런 분들 박찬대 대표 지지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검찰, 언론, 사법개혁 여기에 올인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호남하고 충청 중심으로 해서 자기 어떤 그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당직만 하더라도 조승래 사무총장도 충청 출신입니다. 정책위 의장인 한정혜 의원도 충북 단양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그리고 문진석 그분도 아마 천안이고 황명선 그 최고위원도 논산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충청도 출신들을 은근히 중용하면서 다음 포석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저는 잘할 거로 봅니다. 이 정청래 의원이 외부에서 보는 거하고 실제로 옆에서 보는 건 완전히 단판 달라요. 그리고 굉장히 전략적이고 상황 판단도 잘하고 하기 때문에 특히 정권이 출범한 지 뭐 한 2년쯤 지났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석 달도 채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과 코드를 맞추려고 하고 그 국정 운영을 어떤 그 부담을 줄이거나 또는 지원하려고 하는 거지 여기서 서로 어깃장 놓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